공수처 주장이 해괴망측하다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관련된 수사,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우리가 수사할 역량이 안 되니까 검찰로 재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할지 말지는 공수처에서 결정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검찰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해괴망측하다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 이모검사 관련 김학의 출급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끝나면 공수처가 기소할지 말지 우리 공수처가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사건 넘겨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이번 사건 수사팀장이에요. 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피의자 신분이죠. 사건을 이첩한 게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다. 사건은 아예 이첩한 게 아니라 수사만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한 경우 더 이상 관여할 권한 없다. 라고 강력하게 공수처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 법무부에도 불만을 표시했는데 부족한 팀장 만나 미안하기 짝이 없다. 이제 이 수사팀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 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법무부가 이 검사 연장 파견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 2명 파견 기장 연장 불가. 당초 대검이 협의 절차 없이 파견한 거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서 2명 안 줘도 수사엔 차질 없을 거다. 심플한 입장을 법무부가 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도한 장기 파견도 아닌데 핵심 검사들 파견 연장 막는 건 누가 봐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파견을 막는 건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잘 아는 박성배 변호사님 크게 두 건인데 법무부가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라는 것을 보고 이 수사팀장은 사실상 이거 수사팀 해체 아니냐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이제 절반이나 남겠다라고 우리 팀 없다 팀원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세요? 수사팀장의 감정 토로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굳이 법무부 장관이 파견 검사를 조기에 복귀시킨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일부 검사를 파견 조치했다고 해도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어떤 수사든 그 수사팀의 규모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수사라면 인력이 일부 빠져서 다소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사 인력이 일부 빠진 상태에서 그 수사가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 기소 내용대로 재판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앞으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검찰 일각에서는 이거 수사 방해다 뭐 이렇게까지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자체에 대해서 수사 방해인지 여부를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검사 일부를 복귀시키는 것 자체 수사 방해로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라고 했습니다.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법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차피 수사가 이루어질 상황에서 굳이 파견했던 검사의 연장 불허를 그런 조치까지 필요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건 초기라면 일부 검사를 복귀시킨 상황으로 인해 수사가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져 그 분석에 이른 상황이라면 수사 검사를 일부 복귀시킨 조치만으로 수사가 축소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완결된 상태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닭은 절반 남겠지만 수사는 계속 갈 것이다. 박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기자, 수원지검 이 수사팀 팀장의 어떤 공수처장을 향한 비판이 오늘 주제인데 사건만 이첩해 준 게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했다는 건 해괴망측하다라고 공수처장은 비판했어요. 이 대목, 이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1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이 있는데 그 위헌 의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공수처장의 이첩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사실상 검찰의 상위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그것은 헌법상 맞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위원 의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첩 권한이라는 게 이제 공수처가 여기서 얘기한 이첩 권한은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 공무원 수사를 하면 무조건 공수처에 알리게 돼 있죠. 그러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는 사건을 가져왔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시 그 사건을 검찰로 내려보냈는데 그러면서 수사권만 보냈다. 공소권 여전히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검찰의 수사를 공수처가 지휘하는 거와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위원회가 나왔던 것처럼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가 된다는 명백한 상위가 돼버리는 건데 과연 이것이 공수처법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규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상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공수처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 건국 이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이 지금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결정 하나하나가 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수처도 신중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정확하게 좀 내려져서 정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공수처장 주장은 만약에 수사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인데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수사를 했어도 기소 안 할 수 있어. 나는 기소 안 할래. 공수처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수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수사권은 검찰하겠지만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것은 수사를 검찰이 다 해서 가져오면 그걸 보고 그 서류를 검토해 본 뒤 기소 여부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공수처가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땐 위헌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